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중소기업 파탄의 시작, 코로나로 드러난 일본 경제 취약성의 원인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하였으며 골드만삭스에서 일본 경제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데이비드 아터키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으로 인해 많은 일본 기업들이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 파탄할 것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대응 능력은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강하며 작을수록 약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봐도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직원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쿄 상공회의소가 2020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텔레워크 도입률은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이 57.1%였던 것에 반해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28.2%, 50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14.4%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50명 미만의 기업 경영자도 악의적으로 도입을 미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인원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은 기업이 많은 나라일수록 당연히 텔레워크 도입률은 구조적으로 저하되므로 스테이 애트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그 나라의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이 압박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만큼 데미지가 큰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상식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일본 산업 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중소기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물이었던 중소기업이 왜 산업 구조의 약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가치는 사람 허비하는 데 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무턱대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중소기업은 나라의 보배다. 일본의 기술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런 일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객과의 거리감이 가깝고 또 의사결정이 빨라 문신의 폭이 넓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종업원이 적고 훈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고 기계화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효율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넘쳐나는 시대에 중소기업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인간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노동 집약형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헛되이 써주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노동 생산성이 낮더라도 이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률이 높아지면 국가 전체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존재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 참가율을 높이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중소기업은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보배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의 시대에 돌입했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됩니다. 사람을 쓸데없이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존재는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의 99.7%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은 일본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참모습.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일본에서는 357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 기업의 99.7%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을 묶어 중소기업은 일본의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너무 난폭합니다. 물론 일본의 중소기업 중에는 보물이라고 해도 좋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치로 보면 일본 중소기업은 워낙 생산성이 낮고 주는 월급도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설령 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후배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은 57만 개였고 소규모 사업자는 305만 개였습니다. 평균 종업원 수는 중견기업이
41.1명이었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3.4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콩알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일본 기업의 매상은 1억엔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당연히 경영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바로 경영이 곤란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일본의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소개한 것과 같은 기업군과는 다른 회사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아마 중견기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작은 기업이 있으면 여러 폐단이 생깁니다. 종업원이 3, 4명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도저히 수출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려면 종업원 수 158명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긴급시의 텔레워크 도입률이 낮은 것은 이 기사의 첫머리에서 본 대로입니다. 일본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봐도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최첨단 기술의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유급 휴가 취득률이 저하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 개개인에게 드는 부담이 무거워 휴가를 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활약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기업 평균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여성의 활약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해서 증가하는 현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활약의 추진이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성 활약을 진행시키고 싶어도 작은 기업만의 산업구조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처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면 노동자의 전문성이 저하됩니다. 기업 수가 늘어날수록 국가 전체의 설비 투자 중복이 늘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월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재정이 약화하고 저출산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국보라고 하기에는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실업자가 늘지 않도록 통합, 합병을 촉진하고 기업 규모를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